안녕하세요. 성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화학선택. 자,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겠는데, 화면이 교과서가 아니죠? 좀 첨가할 내용도 약간 있고 해서 부교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부교재는 강의에 찾아보면 다운받을 수 있는 강의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문서형 강의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인쇄를 해 놓거나 아니면 화면에 띄워 놓거나 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로는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몰농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용액의 농도에 관한 부분의 퍼센트 농도 전까지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용질이 용매와 고르게 섞이는,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액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간단한 뜻이 균일 혼합물이다. 균일하게 섞인 혼합물, 균일하게만 섞여 있으면 우린 용액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농도. 익숙한 건 우리가 이 퍼센트 농도가 익숙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익숙해져야 할 농도는 몰 농도, 몰랄 농도,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데 화학원 2학년 때는 요 몰 농도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교과서 37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농도라는 것은 일정량의 용매일 수도 있고 용액일 수도 있는데, 그죠? 여기에 대한 용질의 비율이 바로 농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몰 농도는 일정량의 용액에 대한 용질의 비율이고, 여기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책에는 안 나오지만 몰랄 농도라는 것은 일정량의 용매에 대한 용질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정량의 용매 또는 용액 속의 용질이 비율이 얼마냐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앞으로 농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용질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용액의 표현을 질량으로 한 것이고 용질의 표현도 질량으로 한 농도를 우리는 퍼센트 농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가 우리가 10%가 나왔다라는 뜻은 용액이 몇 g일 때, 100g일 때 녹아있는 용질이 요 앞에 있는 숫자 그대로 10g을 녹아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꼭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나 이전에 보면 퍼센트 농도를 정의하고 얘기할 때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애 되게 매우 집중하고 그러는데, 사실 용액은 100g이냐 200g이냐 1000g이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100g에 1g 녹아 있는 거나 1000g에 10g 녹아 있는 거나 퍼센트 농도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00g에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할 필요 없이 어쨌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고 우리가 퍼센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 포도당 수용액 200g에 들어있는 물과 포도당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몇 퍼센트다? 15%다. 그죠? 자, 포도당이 들었는데 포도당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뭐다? 200g이다. 곱하기 용질의 질량, 포도당의 질량이 궁금한 거지. xg 곱하기 얼마 한 것이 100을 한 것이 바로 15%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오냐면
15 곱하기 얼마죠? 200 곱하기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100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3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라는 것은 용액 200g에 30g이 녹았을 때 이게 뭐죠? 이게 포도당입니다. 몇 %다? 15%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용액 100g에 환산을 해버리면 절반 속에는 15g 들어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숫자 그대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 30g, 즉 이 수용액 200g 안에는 결국은 포도당이 얼마가 들어있다? 30g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물이 얼마? 170g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진 용액이 바로 15% 포도당 수용액 200g이 되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 자체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퍼센트 농도가 쓸 경우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을 한다든가,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환산한다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 관계를 찾는다든가 할 때 쓰이지, 퍼센트 농도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중학교 때처럼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숙한 퍼센트 농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드디어 무슨 농도가 나오게 되냐면은 몰 농도가 나오게 되죠. 자, 몰 농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몰 농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정량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비율인데, 이번에는 용액을 부피로 썼고 용질을 몰로 쓴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피는 단위가 리터를 쓴 거고, 당연히 몰은 우리가 배웠듯이 몰 한글로는 그냥 몰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몰 농도는 용액 얼마일 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퍼센트하고 농도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용액의 농도가 2몰 농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숫자가 2죠. 용액이 얼마일 때? 2리터일 때 몇 몰로가 있다? 2몰로가 있다 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굳이 1리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사용하도 1리터가 아닌 용액에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굳이 1리터로 환산해가 계산할 필요는, 약분해가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몰 농도의 단위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용액의 뭐분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 비율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오늘 낮에 급하게 만드는 거라서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은 지웁시다. 이 부분은 지우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치냐면 이렇게 고쳐 볼 거예요. 여기다 적을게요. 확인을 못했네, 만드는 동안. 자, 몰 농도는 그죠? 뭐 하면 되냐면 여기는 용액의 부피, 그리고 용질의 그렇지, 몰수,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퍼센트 농도처럼 곱하기 100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용액의 부피, 용질의 몰수인데, 문제는 분자 분모에서 단위만 정확하게 리터로 환산, 그리고 몰로 환산해서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자리에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이 녹화하는 과정 순간에는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주어진 교재, 새로 출력한 교재에는 제대로 된 여러분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지웠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내용이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곱하기 100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를 찾아서 분모, 용질의 몰수를 찾아서 몰수로 해가지고 나누기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100번 설명보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문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몰롱도 공부할 때는. 자,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37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 20g이 녹아있는, 그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리터의 몰농도는,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부피가 용매인지 용액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보통 몰농도를 표현할 때 M이라고 단위인 M과 똑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용액에 부피를 넣어야 되죠. 자, 용액에 부피를 넣었는데 우리가 20g을 녹여서 만든 용액에 2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리터가 되는 겁니다. 만일 밀리리터로 나오면 리터로 바꿔서 넣으세요. 알겠죠? 막 200ml라고 되어 있으면 요런 것처럼, 그죠? 그러면 0.2리터 이렇게 고쳐 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몰수를 넣어야 되는데 질량으로 주어졌죠? 요것만 해내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우리 지난 시간에 1몰의 질량 구하는 걸 했었죠. 자, 수산화나트륨 화학식량은 얼마냐면 23, 그죠? 더하기 16 더하기 1이에요. 얼마냐면 40입니다. 자, 그러면 40에다 뭐를 붙인 값이, 질량 단위인 g을 붙인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NaOH, 수산화나트륨 1몰의 질량이죠. 자, 그렇다면 비례식, 머릿속에서 비례식 한번 쓰면 되죠. 수산화나트륨 1몰의 질량이 40g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문제에서 사용한 수산화나트륨은 20g, 절반이죠. 즉 이건 뭘 의미한다? 0.5몰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5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25몰 농도 또는 뭐 0.25몰 per 리터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단위는 두 개 중에 여러분들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내가 선생님이 학교 교실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 계산하는 거 어려운 공식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7페이지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주어졌는데 농도가 주어졌고, 몰농도, 그 다음에 수용액의 부피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몰농도가 문제에 주어졌고 용액의 부피가 주어졌다면 우린 당연히 용질의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0.1몰 농도의 NaCl. 자, 농도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부피를 적을게요. 100ml. 자, 리터 단위로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0.1리터가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마? X몰 이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얼마가 나오죠? 0.01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필요한 NaCl의 질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aCl은 화학식량이 얼마냐? 23 더하기 35.5는 58.5예요. 자, 여기다가 g을 붙인 58.5g이 얼마의 질량? NaCl 1몰의 질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서 염화나트륨이 얼마 있다고 알아냈냐면 0.01몰이 있다는 걸 알아냈죠. 자, 이걸 질량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분의 1이죠. 0.585g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뭐 자꾸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몰농도 단위에는 문제, 교과서에 대부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방법을 자꾸 권해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교과서에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몰 염화나트륨 300ml와 2몰 염화나트륨 200ml를 혼합한 용액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얼마가 있냐면 300ml가 있는데, 그죠?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다? 농도는 1.0몰 농도다. 자, 이거와 섞었습니다. 그죠? 양이 좀 작죠? 얼마? 200ml. 그리고 농도는 좀 더 진하네. 2.0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혼합하는데 같은 용액이니까 혼합을 할 때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용질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었다. 여기는 3개가 있다. 그죠? 했을 때 혼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사라지겠어요? 있는 그대로죠. 부피는 혼합 용액이 부피는 혼합 용액의 부피대로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내면 되냐면 혼합 용액의 부피는 이거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500ml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질은 몇 몰이냐면 이 속에 있는 용질의 몰수와 이 속에 있는 용질의 몰수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질의 몰수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농도와 부피의 정보를 이용해서 각각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얘를 1번이라고 하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1몰 농도, 그죠? 1몰 농도고 부피는 300ml니까 0.3L, 그리고 몰수는 X몰이라고 얘기할게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온다? 0.3몰에 뭐가 들어있다? NaCl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0.3몰이 되겠습니다. 3개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혼합전,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몰 농도의 NaCl이고 부피는 얼마냐면 200ml, 0.2L. 그죠? 그 다음에 Y 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Y는 얼마가 나온다면 0.4몰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뭐 한 거죠? 그렇죠. 혼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혼합 용액의 몰 농도는 얼마냐 하면 두 개를 합쳤으니까 혼합 용액의 부피 300ml 더하기 200ml 하면 500ml, 0.5L가 되는 거죠. 여기는 좀 4개 찍어야 되겠네. 비율로 따지면 입자수가 0.3몰, 0.4몰이니까. 그럼 합치면 얼마 나오죠? 0.7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 나온다? 계산하면 그렇죠. 1.4몰 농도에 바로 뭐가 된다? NaCl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책들이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해보지만 설명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하나예요. 모든 문제에서 3가지 정보를 다 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2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예제 5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3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뭐 과학적 문제 해결력 기르기라는 것인데 한번 해볼게요. 다은이는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만 잘 해석하면 돼요. 수산화나트륨 100g을 물에 녹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0ml를 만들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해보니 10몰의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만일 농도가 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키면 되는 거. 농도가 묽으면 용질을 더 넣어서 진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0몰 농도보다 다은이가 만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방법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식량이 40이었어요. 그러면 40에다가 뭐를 붙인 값? g을 붙인 값이 바로 뭐냐면 수산화나트륨 1몰의 질량이 됩니다. 몰 질량.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사용했냐면 100g을 사용을 했죠. 자, 100g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게 바로 뭐다? 2.5몰의 NaOH를 녹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러면 다은이가 처음 만든 수산화나트륨 농도는 얼마가 되냐면 용액의 부피분해 얼마를 만들었습니까? 200ml 0.2L 분해 용질의 몰수 얼마를 사용했죠? 2.5몰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농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자, 5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12.5몰 농도의 뭐를 만들었다? 다은이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실제 원했던 건 10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도를 진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농도를 묽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석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묽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용질은 얼마 있다라는 거 2.5몰 농도, 그죠? 용질을 줄여도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200ml 안에 2.5몰로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빼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희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10몰 농도를 만들게 되는데 NaOH를 만들게 되는데 나는 뭐를 사용하겠다? 2.5몰의 수산화나트륨은 그대로 쓰겠다. 대신 물을 더 넣었겠죠. 그러면 필요한 부피는 얼마인가? X리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이 X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그죠? 그렇죠. 0.25리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2.5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을 그대로 사용할 때 10몰 농도의, 그죠? 2.5몰의 용질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10몰 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0.25리터니까 250ml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다은이가 잘못 만든 수용액 같은 경우가 얼마입니까? 용액의 부피가 200ml니까 우리는 따라서 뭘 해주면 된다? 다은이가 처음 만든 수용액에다가 물, 즉 용매가 되겠죠. 수용액이니까 얼마를 더 추가하면 되겠죠. 다은이가 만든 건 200ml, 우리가 원하는 건 250ml, 즉 물 50ml를 뭐한다? 추가로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뭐래? 10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8페이지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몰 농도 용액 100ml가 있어요. 이용해서 1몰 용액 100ml 만드는 방법은 뭐냐? 자, 이번에는 내가 만들 용액이 2몰 농도고 그 다음에 뭡니까? 100ml인데 원하는 부피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용액, 재료가 되는 용액을 한번 살펴보면 농도가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2몰 농도 용액이었어. 근데 사용한 부피는, 용액의 부피는 얼마냐면 0.1리터야.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는 얼마일까? 즉 X는 얼마가 나오냐면 0.2몰 농도가 나옵니다. 농도가 아니라 0.2몰이 용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녹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죠. 1몰 농도 용액을 100ml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1몰 농도의 용액이야. 그리고 만들고 싶은 양은 얼마냐면 100ml야. 그러면 0.1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 필요한 몰수는 Y몰이야. 계산해 볼게요. Y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얼마가 나오냐면
0.1몰의 용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처음 만든 재료가 되는 용액 속에 100ml 속에는 0.2몰의 용질이 녹아있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용액 100ml 속에는 0.1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용액이 여기가 100ml라고 쳐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는 얼마를 써야 돼? 이 용액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 재료가 되는 용액의 용질의 반만 필요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버릴 거냐면 반을 버릴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만 가져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는 용질이 얼마가 있는 거죠? 0.1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부피는 얼마가 됩니까? 50ml. 반만 가져왔으니까 2분의 1만. 그지? 자, 그러면서 용질의 양은 그대로 두되 우리는 뭘 하면 돼? 원하는 양의 100ml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추가로 얼마를 그렇죠. 이만큼의 물만 얼마? 50ml를 첨가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합용액은 얼마가 되고 내가 반 가져온 50ml에 새로 넣은 50ml니까 뭐가 됐습니까? 총 100ml가 될 거고 그 안에 용질은 어떻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뭐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안 섞이고 그러지 않죠. 골고루 전체적으로 퍼져 있겠죠. 어쨌든 용질의 양은 얼마? 0.1몰. 그래서 농도가 1몰 농도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농도를 조금 줄이는 방법인데 용질을 이용해서 줄이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38페이지 보면 과학역량 키움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몰농도 용액 제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0.2몰 황산구리 수용액 얼마를 만든다? 100ml를 만든다. 자,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0.2몰 농도 황산구리 수용액 100ml가 아니라 1000ml.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필요한 용질은 그냥 황산구리가 아니라 황산구리 오수화물. 화학식은 CuSO4. 그 다음에 점 찍고 오수화물이니까 5개 H2O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 양과 질량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뭐 질량은 당연히 g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화학식량은 얼마다? 249.7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0.2몰 농도의 뭐가 필요하다? 황산구리 수용액이 필요하다. CuSO4가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냐면 1000ml, 1리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속에 녹여야 되는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오냐면 0.2몰 의 CuSO4가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황산구리 오수화물이죠. 자,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화학 반응식을 화학식을 잘 살펴보니까 사용하는 우리가 원하는 황산구리에다가 뭐가 포함이 된 겁니까? 물이 포함이 되는 거죠. 5개의 물 분자. 어쨌든 이런 얘기예요. CuSO4 한 개가 필요하다면 CuSO4 그 다음에 OH2O도 몇 개? 한 개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물이 이만큼 더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요 부분이잖아. 그치? 요게 한 개가 필요하면 얘도 한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시약이 순수한 황산구리가 아니라 황산구리 오수화물이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순수한 황산구리만큼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0.2몰의 CuSO4 그 다음에 오수화물이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필요한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양과 질량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양은 얼마다? 0.2몰.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이걸 질량으로 바꾸면 249.7에다가 g을 붙인 게 뭐가 되죠? 1몰의 질량이죠. 황산구리 오수화물 1몰의 질량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얼마? 0.2만큼만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질량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9.94g 49.94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기 여기서 구한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질량을 여기서 저울 얼마? 49.94g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류수가 담긴 비커의 과정 1에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당연히 49.94g을 그죠? 과정 1에서 넣고 1000ml 부필 플라스크에 넣고 그죠? 녹여 요까지가 2번이고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비커를 여러 번 헹구어 부필 플라스크에 넣는다 붓는다가 됩니다. 2번 3번은 그림을 이거 두 개를 같이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개를 닫고 용액이 잘 섞이게 흔든 다음 부피 플라스크의 마개를 열고 균일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죠. 증류수의 눈금. 이 부피 플라스크라는 것이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눈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 500ml 짜리 부피 플라스크 또는 메스 플라스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를 사용하게 되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눈금까지만 뭐하면 맞추면 딱 얼마가 되게 500ml가 되게 만든 플라스크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만큼 채운 다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한두 방울 이렇게 조심스럽게 채워가지고 눈금을 맞추면 얼마가 된다 딱? 자, 지금 여기는 1000ml 짜리죠, 그죠? 여기도 그림에 보면 1000ml 이렇게 나오는데 1000ml가 딱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라고 얘기할까?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밑줄을 한번 그어봤는데 교과서에서는 밑줄이 없지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비커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바로 넣지 않고 그죠? 여기다가 얼마를 49.94g을 넣고 물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녹입니다. 자, 이게 요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집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다 붓고 난 다음에 비커를 살펴보면 요게 뭐가 있다는 거죠?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물방울이 순수한 물만 있는 물방울이 아니라 뭐가 녹아 있는 황산구리가 녹아있는 물방울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금물을 만들었다면 소금을 녹이고 물을 넣어서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어가 부었다면 내가 사용한 소금의 100%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붓고 난 뒤에 비커에 아주 조금 남아있는 벽에 붙어있는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면 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준비한 소금의 100%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을 한번 넣고 이걸 헹구죠. 그러면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역시 물방울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찍어 먹어보면 처음보다는 덜 짜겠죠. 그래서 다시 그래도 짜다면 다시 헹궈서 3번째 이렇게 여러 번 헹궈 가지고 한 4-5번만 하면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찍어보면 짠맛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소금물은 아니지만 황산구리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번 헹궈 넣어야지 내가 준비한 몇 그램?
49.94g의 100%가 어디에 녹아 들어간다? 이 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적당하게 물을 눈금이 여기라면 대충 한 요 정도까지 적당하게 넣고 흔들어 가지고 균일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조금씩 채워나가서 딱 어디까지? 눈금까지 하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 있고 49.94g이 녹아 들어가 있고 용액의 총 부피는 또 정확하게 1000ml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36, 37, 38페이지까지에 관한 몰 농도에 관한 건데, 몰 농도를 계산하고 실제 용액을 제저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이 뭐고 이런 거 해봤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더욱더 다른 곳에서 찾아서 연습을 해보면 결코 익숙하지 않은 몰 농도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교실에서 만나게 될 텐데, 교실에서는 화학 반응식 뭐 많이 했었겠지만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몰 농도 같은 걸이라든지 몰 양, 꼭 농도를 안 쓰더라도 그지? 양이 여기서 양적 관계라는 것은 이제 양 몰수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얼마를 준비해야 되고 얼마 실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가 남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 그런 걸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수업 교실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